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도내 한 축협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각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회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국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도내 한 축협조합장 후보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축협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도내 한 축산업 협동조합장 후보가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출마를 포기하면 1억 7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것. 1억 7천 즉 15개에다가 2개를 더 주겠다라고 나는 약속을 하면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후보자를 나오지 못하게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는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합장은 상대 후보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봐서 사람도 없고 판사가 와서 법에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 일대를 그것으로 대응 안 해야 되고 지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다음 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합장 구속으로 해당 축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합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회를 신청해서 당분간은 하고 이제 고소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조합장 대행을 저희 이사님들 중에 선출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운영을 해야죠.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남원의 한 음식점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1일 국회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500만 도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3년간 2차 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입증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이 새만금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이 절실한 이 시점에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는 해당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학수 정읍시장. 검찰은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이 후보자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또 더 많은 가족들의 임야와 밭과 임야 산이 전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참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아니 근데 거기에 보안님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가 네? 다 나기로 했다고까지 말이 어디가 나오기 도로가 때문에 산 중턱에 있는 산들인데요. 그건 말도 다 안 되는 것이고. 인근입니다. 검찰은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이용계획 등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공표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구절초 테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 지정하는 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드러나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 또 범행 이후 근소한 격차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 내 화면에 띄우고 각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법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며 공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사전 검증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해당 사건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진술했습니다. 이 시장도 법정 최후 진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과 가족이 42만 평방미터의 임야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그 옆에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토론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나 선고 유예가 아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도내 대학병원 A 교수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고 A 교수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북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21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55%로 비교적 높았고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0.4%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안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선택한 이유 모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긍정평가를 고른 응답자들은 전북 정치권의 협치 바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의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신문은 봤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등 해결이 요원했던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불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도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9.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로 무려 77.7%가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이 다 깨서 쇼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로 우수 제품 제조와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한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 시설이 정읍에 지어집니다. 미생물 배양과 정제, 농축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일일 첫 삽을 떴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인구 증가 추세로 미생물 산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생물 산업화 지원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서 우리 정읍이 미생물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